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아, 예. 네, 이쪽에 이쪽에서. 아, 이게 그 예, 이렇게 보시면서. 예. 아기시당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러면 어디? 서쪽에서 있습니다. 저 단지가 네, 네. 끝인데.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건가요? 지하는 운동장이에요, 또 지하는. 아, 지하. 예, 예. 이게 얼마나 조명이 주차장입니다. 화려한지요? 굉장히 큰 거군요. 네. 몇 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저쪽 가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하시죠. 당신은 어때? 네, 내려가시죠. 저기 저 이사들 다 와 있어요. 이사도 여기가 보통 불법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도시하고 다 움직이는 곳이라 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오셔요. 같이 서주시고요. 저한테 오늘 뭘 써온 걸 주신다고요? 오늘 기자님도 있으니까 먼저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저기 조합 사무실 이사도 여기 와 있는데 저 사람도 구청하고 움직이고 우리 조합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증명스러운지 가서 다 그 녹음을 해야 돼요. 녹음한 걸 다 확인해야 돼요. 오늘 먼저 아기시당 이 성동구 내에서 일어났던 정원호 구청장 시절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아마 뉴스 다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탄원서도 전달을 하고 여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후보님께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하니 탄원서 전달과 우리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먼저 듣고 후보님 이야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잘 책임지세요. 이거는 같이 이렇게 좀 들고 네. 일단 이렇게 들고 사진, 그리고 사진 하나 옆으로 찍고 한분 오시고. 세 분이 같이 쓰시죠. 네. 마이크. 예,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갈까요? 네. 네, 촬영이 됐으면 아마 같이 쓰시고요. 네. 오늘 주민들께서 후보님께도 또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건데 지역 주민분들 얘기를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행당동 가운데로 쓰셔서. 7구역인데, 마이크입니다, 이게. 행당 7구역이 제가 재개발이 시작이 된 게 2000년 초반입니다. 2000년 초반인데, 저희 동네가, 여기 이제 조합원들이 한 530명, 40명 정도 되는 규모고, 지금 지어진 상태에서 아파트 수는 한 1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뒤에 있는 이 건물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33호, 성동구 향토유적 1호 이렇게 해서 문화재로 이제 지금 따지면 향토유적이죠. 향토이 되어 있었는데 향토유적이 이제 문화재급에는 못 미치지만 이것이 어쨌든 이전을 하든지 존치가 되든지 뭐 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재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의를 보라고 한 게 당주였던 김호겸 씨가 당주였는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당주의 의사만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이라든가 구청장들이 야합을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형태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원래 건물은 그냥 이렇게 초라한 이렇게 목조로 되어 있는 그런 단이었고 그 옆에 조그맣게 무화과로 지어진 집에서 당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옮기는 조건으로 조합에서 해준 게 얼마냐? 첫 번째 25억을 줬어요. 합의금. 옮기는 조건에 25억.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는 게 못이 박혀 있었어요. 거기 좀 봐주세요. 그 내용이 수렴이 돼서 성동구청에서 2008년도에 향토문화보호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그 결과를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이전은 130에 40을 옮긴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성동구, 관리권은 아기시당. 요렇게 해서 공문이 왔어요. 이게 이제 그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 조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잘 맞았든 틀렸든 우리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어, 조합에서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원호 구청장이 못 가져가겠다. 왜 못 가져갑니까? 했더니 이 약속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먼저 번에 장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성동구청이 먼저 번 성동구청장 얘기는 다 틀리는 거고 자기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건물을 지을 때 58억 예산에서 추가로 들어간 돈이 3억에서 6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작년 25년 초에 준공이 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게 1억 5천만 원을 납부했어요. 1억 5천 한 6, 700 됩니다. 1억 5천 114만 4,500원 이걸 냈고, 그래서 이걸 낸 다음에 그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이전고시를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재산이면은 재산세도 내야 되죠. 맞죠? 취득세 내고 재산세 안 낼 수 있어요. 부동산인데 내야 되죠. 그러면 계속 조합원이 내야 되는 거. 정리가 안 되면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몰라요. 그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전고시가 될 수 있느냐? 이전고시가 뭐냐면 다 집을 지었으면 홍길동이 거, 백일동 101호는 홍길동이 거, 백일동 102호는 홍길순이 거, 이미 돈은 정리가 다 납부를 했어요.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주해가지고 이전고시 납득 가정합시다. 되지는 않겠지만 전기요금 우리가 쓴 거 100만 원, 여기서 쓴 거 10만 원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정원호 구청장 이거랑 관계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낼 거예요? 이거 여기 필요한 거. 자, 그러면 문구상으로 소유권이 성동을 가져가야죠. 두 번째, 관리권이 아기시당이면 관리비 누가 내야 돼요? 여기서 내야죠. 그럼 만약에 안 내면 단전이 되든 단수가 되든 내비두면 되잖아요.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밤새도록 끌었어. 밤새도록. 뭘 썼나? 여기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또 많아요. 근데 다 가질 수는 없고 아예 모르겠다 이제. 예. 이제 내용 증명 보내서 자 얼마 줬는지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용달비가 40만 원이 들어갔어요. 용달비가 뭐냐 그랬더니 예. 너무 지금 감동적으로 잠깐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 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요. 네. 제가 지금 탄원서를 보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위주로 네. 말씀을 하시는 네, 게 네, 네. 지금 다들 우리 또 금방 하고 정리하고 딴 데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읽으시는 게 훨씬 아니 제가 막 갔다가 지금 이제 탄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진정도 냈고 해내되기 엉키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전 등기가 돼야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어요? 세를 놓든 팔든 뭐 증여를 하든.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지어서 준공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2025년 1월 달에 여기 좀 보면 납부를 하고 지금도 전기요금, 여기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비 뭐 등등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전고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양받은 그 물건이.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시죠. 아, 저는요. 아니, 여기서 하셔야 돼요. 제가 한 40년을 하고 있는 부동산도 하면서 이 동네에 살았는데요. 이 동네 모든 이 아기시당이라든가 그동안 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치를 이루지 않고 구청하고 정원호 씨 입회하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뭘 하나 떼어가도 제때 해주는 게 없고 서로가 미루면서 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구청하고 가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조합이나 구청에 서로를 하나 때려봐도 조합에 알아봐라, 구청에 알아봐라. 그렇게 모든 일을 남한테 떠넘기는 그런 조합장이면 또 구청에서는 또 조합을 떠넘기면서 이 일을 처리를 하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거는 어떤 사람이 지금 싸게 내가 여기 옛날에 변호사님이 내 아파트를 코너에 몰게 해가지고 살려고 조합했다 문의를 하니까 그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조합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고. 저 원수 전 거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아파트를 몇 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나를 이 코너에 몰려고 하는 것 뿐이지 원수진 게 없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까지 한 분도 있고 좋은 얘기를 이 조합 사무실에서 제대로 해주는 일이었고
기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올라가려는데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네, 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한 말씀 짧게만 해주시고 그리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전시관 건물이 지하 1층, 1, 2, 3층,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 옆에 9719 옆에 상가 건물 있거든요. 그 상가 건물을 지하 1층, 1층, 2층 해가지고 3개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2층이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 그건 이유가 뭔지 기부채납 하는 거는 이렇게 좋게 지어가지고 하는데 왜 상가 아파트 상가는 엘리베이터도 안 넣고 저렇게 해서 분양이 안 되게 만들었고 또 제가 생각한 이 건물에 사업시 인가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시 인가 내용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잘 지어놓고도 사업시 인가 내용에는 한 가지도 들어있는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좀 네.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 아마 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 다소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행당 7구역의 재개발이 최종 완비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아기시당의 기부 체납 문제와 현재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았습니다. 내용에 대한 탄원을 받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원호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직 12년 기간 동안 도대체 이곳 행당 7구역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인지 오세훈 후보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지는 꽤 됐습니다. 민주당 경선 기간 동안에 옮기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기간 동안에 이미 불거졌던 내용이고요. 윤희숙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안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우리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신 최수진 의원님께서 여기 계시는 세 분을 모시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내용인 즉슨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고소의 대상은 이 세 분이 고소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고소의 대상은 정원호 전 구청장과 이 조합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문기남 씨, 문기남 조합장과 정원호 구청장을 고소를 했는데 조합장은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호 전 구청장은 직무유기죠? 네. 직무유기로 고소장을 내셨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 탄원서를 보고 이렇게 얼른 한번 봤는데요. 상당히 지금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받은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은 지금 크게 두 개의 내용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씨 굿당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건데요. 아기씨 굿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주민 여러분 설명을 들으니까 그 전 구청장, 정원호 구청장보다 전에 고재득 구청장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호조 구청장이 계셨고. 잠깐이에요. 네, 거기는 한 번 하셨고, 네. 고재득 구청장은 3선 하셨고, 네. 이호조 구청장 하셨고, 네, 4선 하셨다. 네. 고재득 구청장이 4선 하셨고, 네. 그 이호조 구청장 한 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고재득 구청장 시절에 처음에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아기씨 굿당이 추진위 시절에 여기 조합 만들어주기 추진위 시절에 아기씨 굿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이걸 존치를 해서 기부 체납한다는 이야기가 맨 처음 나왔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호저 구청장을 거쳐서 정원호 구청장님이 2014년부터 일을 하셨는데 초선구청장으로 이 일의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는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님 시절에 아시다시피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구청장의 인허가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구청장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기씨 굿당 문제는 좀 뒤에 설명드리고요. 어린이집 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기부 체납 대상으로 결정이 된 게 그때 그 사업시행 인가 때
2016년도로 파악이 됩니다. 2016년 12월 29일자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16년. 네, 12월 29일자. 예, 2016년 말쯤에 지금 말씀하신 12월에 어린이집이 기부체납 시설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2023년도에 어린이집 짓는 비용조로 공공기여를 해야 되니까 17억 원이 성동구청에 납입이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구청에서 그 돈을 이거 잘못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지어서 현물로 기부 체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돈 찾아가세요 해갖고 돈을 돌려줍니다. 조합을. 돌려줬습니다. 맞죠? 이자 좀 붙여서. 예,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025년 6월 달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근데 돈을 돌려준 게 몇 월 달이죠? 그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2025년도에 돈을 돌려주는데 2025년도에 입주가 시작이 돼요. 6월 달에. 아니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입주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보내려고 어린이집을 짓는 건데 이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무계한 경험을 하신 겁니까? 입주할 때가 다 돼가지고 그제서야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 안 됐죠.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야, 착공이 안 됐다고 지금 네, 얘기 있어요. 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텃밭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빨리 지어도 아마 한 1, 2년 뭐 걸리겠죠. 정원호 구청장님의 일 실력이 이렇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가 2년 만에 돌려주고 다시 지으라고 하는데 이미 주민들은 입주를 한 거예요. 유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제 어린이집에 과정이.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 전반부에 아기씨 굿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기씨 굿당이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아주 조그마한 단독 가옥 사이즈의 오래된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네. 그런 게 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존치할 가치가 있는 기부 체납 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들어와서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이게 계속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형태로 여러분 보시는 형태로 지어지도록 조치를 한 게 이 성동구청장입니다. 수시로 바꿨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는 논쟁이 있어요. 구청에서는 이거를 기부 체납 시설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게 땅 가치가 지금 여기가 100억이라 그래요. 100억의 땅 가치에 건축비가 48억. 58억. 플러스 3억. 건축비가 5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땅 가치와 이 건물의 가치를 합하면 한 160억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억을 이주비로 또 지급했다는 거죠. 25억을 합의금으로. 25억을 합의금으로 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합의가 있습니까? 땅 내주고, 조합 입장에서는 땅 내주고, 거기에 원래 있던 가옥보다, 건축물보다 몇 배 더 큰 사이즈의 현대식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이주비 쪽으로 25억을 더 보태주고, 이런 합의를 이 조합이 이 아기씨 굿당 당주라는 사람과 합의를 해서 일이 진척이 됩니다. 이 일이 진행될 때 성동구청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은요, 구청의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기부 체납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 심각해집니다. 자, 이제 작년 6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준공이 나와야 재산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준공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분들의 주장이나 일부에서의 주장은 바로 이 아기씨 굿당이 기부 체납 시설인 줄 알고 지어줬는데 알고 보니 구청이 기부 체납 시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바람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준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구청은 당초부터 이게 기부 체납 시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아니 이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조합이 기부 체납 시설이 아닌데 자선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청 공무원들이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의혹이 가는 것은 그 아기씨 굿당의 사위가 이곳 성동의 가장 유력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김재태 씨입니다. 성동전을. 성함이 김재태 재택 씨입니다. 맞습니다. 김재태 씨입니다. 김재태 씨라는 분이 성동전원의 편집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이 아기씨 굿당의 당주의 사위입니다. 당주는 지금 아파서 식물인간처럼 사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합의 시에도 김재태 씨가 위임받아서 도장. 이 일을 하는데도 김재태 씨가 처음부터. 있어요. 네. 처음부터. 자, 그러면 이제 요약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는 아기씨 굿당에 이렇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지금 와서는 성동구는 발뺌을 합니다. 자기들은 기부 체납 시설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밝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짙게 의심이 가는 것은 조합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조합 재산 200억을 땅값 100억, 건축비 50억, 뭐 이주비 해가지고 170억 이상의 돈을 조합 재산으로 이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기부체납 시설이라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확정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조합자는 200억 가까운 돈을 조합비로 지출을 했다? 그게 이 탄원서의 내용이에요, 지금.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조합장이 배임죄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돈을 지출하도록 유도한 이 성동구청의 공무원, 다시 말해서 정원호 구청장 시절에 모든 게 일어난 일입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책임을 지든지.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장이 책임을 지든지 정원호 구청장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은 그 둘이 함께 책임을 지든지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 굿당 때문인지 아닌지 정확치 않아도 준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은요, 정원호 구청장님 퇴임 이후에 한 달 뒤에 여기 준공 나지 않는 이유를 도로와 공원과 어린이집 3개의 기부 체납 시설이 아직 완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못 해준다고 변명을 합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도로와 공원은 다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어린이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이 문제가 돼가지고 준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건 사실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 것은 이분들의 탄원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고소장이 제출이 됐으니까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 아기씨 굿당이 문제인지 또 아기씨 굿당은 기부 체납을 하라고 한 건지 하지 말라고 한 건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합장의 판단에 따라서 했으면 배임죄가 될 것이고요.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줬으면 정원호 구청장의 책임이 되겠죠. 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해서 이분들의 이 탄원서 내용을 제가 사실은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파악을 하고 이것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 재개발구역 한 구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정원호 후보는 본인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 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착착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본인 구청장 재직 시절 12년 동안 일을 이 모양으로 처리를 해서 천가구의 주민들이 지금 재산상의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서울시장으로 서울시 전체에 578군데의 정비사업자,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을 총 책임지는 분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 행당 7구역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사례를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신다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구청장이 본인 지역에 많지도 않은, 지금 송동구에요, 진행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까지 합해서 18군데입니다. 18군데 중에 성수전략정비구역은요, 제가 1기 때 지정해놓고 나가가지고 조금도 진행이 안 되다가 제가 시장으로 돌아와서 3년 전부터 또 진행이 돼서 지금 시공사 선정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 2, 3, 4구역의 정원호 구청장 시절 12년 동안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리,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이곳 행당 7구역 아직 준공이 나오지 않은, 그래서 천가구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 사례, 이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서울시장으로서 정비사업을 기존의 서울시보다 자기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자님들 질의응답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다들 좀 편하게 해주시면 저희 본인 모시고 질의응답 좀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리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마 설명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곳 아기시당에 대해서는 얼핏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행당 7구역 이곳 아파트가 준공 처리가 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에 관련하여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오늘 기자님들도 처음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원 후보의 무지, 무능, 무책임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판단 아래 오늘 급하게 이곳 행당 7구역 앞에 있는 아기시당에 왔는데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패 카르텔 3종 세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패의 냄새가 짙게 진동합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당주 사위, 여기 성동저널과 한강타임즈 두 개의 매체를 사실상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편집장이라고 하니까요. 이 김재태 씨와 어떤 흠악이 있는지 수사하고 밝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동저널과 한강타임즈에 성동구의 홍보비가 73% 집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레거시 미디어를 비롯해서 주요 일간지들 모두 1년에 100만 원씩 집행했는데 성동저널, 한강타임즈 여기에 전체 홍보비의 73%가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성동구와 유착관계라고 볼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퍼즐이 맞추어집니다. 왜 이 아기시구 땅에 이런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특혜가 다 부여됐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끝내 토론 자리를 극력 피하는 이유도 저는 바로 이런 정말 문제투성이에 부패, 무능, 무책임이 토론 과정에서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토론에 응하십시오.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이런 사례를 가지고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수사하면 밝혀질 일이고요. 부동산 정책, 정비사업에 대해서 토론하시자고. 어떻게 착착개발로 오세훈 시장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물량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토론 한번 해보자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터미널에서 잠깐 질문이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요. 사실 0.1%포인트가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침에 있었는데 바로 어젯밤에는 이제 KBS에서 한 11% 정도 되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캠프 내부에서는 이게 좀 따라가는 추세라고 판단을 하시긴 했는데 실제로 시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네, 원래 지지율이 변동할 때는 이렇게 매끄럽게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래프도 그렇죠. 뭐 주가 그래프나 부동산 그래프나 다 이렇게 그 변화가 유동적으로 있으면서 우상향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현상의 일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전체적인 변화 추이는 우상향 중이다. 뭐 그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늘 마음가짐은 많이 뒤처져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하루 선거운동했는데 제가 목이 조금 잠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처절하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먼저 주시죠. 예, 그 부분도 대통령의 관건 선거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17일에 걸쳐서 시험운행이 있었습니다. 시험운행은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이 시범운행을 하기 전에 여기에 이런 철근 누락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철도공단도 알고 있었고요. 국토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보고받은 게 4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험운행을 중단시켰겠지요. 근데 시험운행을 끝까지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전문가들 이야기처럼 기둥 하나하나에 철근이 누락이 되어 있더라도 강도가 시험운행을 버틸 만한 강도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을 심소봉대하면서 철근 괴담화해서 마치 모든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선거 전략에 대통령이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고 있는 것이다. 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후관계를 따져보면 명확하게 추론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선거 개입 그만하십시오.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어디요? 구의역 참사 신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정원호 후보 총수직에서 시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10주기 날이 오늘이 아닐걸요? 10주기 날이 며칠인지 정확히 아시는 건 아마 28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 그 추모일은 5월 28일이고요. 오늘 행사에 굳이 참석할 이유는 없던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스크린도어 만든 그 기간이 제 1기 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별히 그 김군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스크린도어가 제 임기 중에 빠르게 전 역사에 만들어져서 매년 지하철 운행 중에 사망사고가 한 35건에서 40건, 평균에서 한 40건 가까이 생기던 각종 밀침, 실족사, 사고, 때로는 극단적 선택까지를 포함해서 그 많은 인명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됐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그런 최근에 많이 논란이 논의가 돼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도어를 제 임기 중에 만들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김군 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각별히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추모일 당일이 되면 제가 찾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연휴 선거운동 일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연휴? 연휴요. 예, 선거 일정은 추후에 확정되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식사도 못 하시고 아마 다 와 있을 텐데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 또 다른 기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